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피우다. 안녕하세요. 도손갤러리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아주 특별한 도자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작품은 중국 청나라 강희제 시기에 제작된 백자청아 주산파로문 호리병입니다. 이 도자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자 역사적 유물이기도 합니다. 아름다움과 풍부한 스토리를 모두 갖춘 이 도자기를 통해 그 당시 중국 사회와 문화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함께 이 호리병의 미적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시죠. 먼저 이 도자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첫인상은 청아백자의 고유한 맑은 푸른빛과 백자의 순백의 조화입니다. 청아백자는 당시 중국 경덕진에서 매우 고급스럽고 정교한 도자기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 호리병은 높이 45cm로 상당히 인상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요. 마치 무언가 품격 있는 물체가 주는 그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시죠? 구연부, 즉 입구 부분이 넓고 몸통이 둥글게 퍼져 있어 매우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이 도자기의 곡선미와 균형 잡힌 비율은 그 자체로 완성된 예술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이 도자기에 사용된 청화기법은 당시 도자기 제작 기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. 청화기법은 푸른색 안료로 백자 위에 정교한 문양을 그려넣고 고온에서 구워내는 기법인데요. 이 푸른빛의 깊이감을 보세요. 코발트 기반 안료로 만들어져 그 색의 깊이가 남다릅니다. 이 도자기의 표면에는 투명 유약이 입혀져 있어서 고온 소성으로 광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이 유약 덕분에 도자기 표면에 광택과 함께 깊이감이 더해져 보는 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. 이렇게 백자의 순수한 흰색과 청아의 푸른색이 만들어내는 대조는 이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. 이 도자기가 1717년 청나라 강희제 시기에 제작된 명품임을 첨단과학감정원에서 과학적으로 감정한 결과 확인되었습니다. 감정원에서는 도자기에 대한 연대 측정과 재료 분석을 통해 이 도자기가 청나라 시기에 제작되었고 고급 백토와 코발트 기반 청화 안료를 사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. 이는 이 도자기가 당대 최고 기술을 동원해 제작된 황실용 도자기였음을 의미합니다. 첨단과학감정원은 이러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자기의 진위 여부와 연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 도자기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. 이 도자기는 단순히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로 확인된 명품으로서의 학문적 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. 이 도자기는 1717년 청나라 강희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. 강희제는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황제로 그가 통치하던 시기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습니다. 이 도자기는 바로 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바닥에 새겨진 대청강인현제라는 관지를 통해 그 명품임이 확인됩니다. 관지는 도자기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. 특히 대청강인현제라는 관지는 이 도자기가 황실에서 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. 이 관지는 도자기가 청나라 황실에서 의식용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. 그 자체로 공식적인 제작 경로를 보여주며 도자기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죠. 이 도자기가 당대 최고의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 제작된 황실용 도자기라는 점은 이 관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. 이 도자기의 특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이 도자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주산파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. 주산파로는 상류층의 방탕한 생활을 풍자한 이야기로 주인공 주산팔이 술과 쾌락에 빠져 몰락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. 도자기에는 총 8개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. 첫 번째 장면에서는 주산팔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이들은 현실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장면은 당시 상류층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남용하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.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인이 주산팔에게 술을 시중드는 장면이 나옵니다. 상류층이 하층민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는 모습을 풍자한 것이죠. 세 번째 장면에서는 주산팔이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.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 상류층의 무책임한 생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풍자적 도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. 당시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도자기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주산팔이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는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외면한 채 하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.
이렇게 방탕한 생활은 그가 점점 더 몰락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죠. 6번째와 7번째 장면에서는 주산팔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산팔이 술에 완전히 취해 쓰러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장면은 상류층의 방탕한 생활이 결국 비참한 결말로 이어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이 도자기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도자기가 아닙니다. 그 안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. 상류층의 무책임한 행동을 풍자하는 주산파로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. 이 도자기의 미적 아름다움과 풍부한 이야기를 함께 감상하며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까지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이 도자기는 청나라 황실에서 사용된 고급 도자기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과 예술성이 결합된 작품입니다. 청화백자의 깊이감, 도안의 섬세함, 그리고 바닥에 새겨진 대청강인현제 관지까지 이 도자기는 그 시대 최고의 기술과 예술을 모두 담아낸 작품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. 여러분도 이 도자기를 보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역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백자청화 주산파로문 호리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이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더 많은 도자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피우다. 도솜 갤러리였습니다.